저희는 어제 그 조건식 if문에 대한 그 내용들을 학습을 했어요. 음, 여기 어제 했었던 파일 중에서 그 체인드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목차를 가보시면은요. 조건문의 형식은 if, elif, else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가장 간단한 형식의 조건문은 if문만 있는 경우. 그래서 어떤 조건식을 만족할 때에는 코드를 실행을 하고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냥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다른 코드들을 실행하는 이게 가장 간단한 조건문의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식은 조건을 만족할 때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그 해야 되는 일들이 다른 경우 그럴 때 if, else를 사용을 하죠. elif는 생략해도 괜찮죠. 그래서 조건식이 하나가 있는 경우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들을 실행하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다른 코드들이 있으면 실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러면 어디로 간다? else로 가는 거예요. else로 가서 거기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하고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다른 코드들이 있으면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검사해야 될 조건들이 여러 개가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그렇지 않고 80점 이상이거나, 그렇지 않고 70점 이상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검사해야 될 조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elif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동작 방식은 만약에 첫 번째 조건이 만족이 되면 그 안쪽에 있는 블록에 있는 모든 코드들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엘리프나 엘세는 다 건너뛰는 거죠. 밑으로 쭉 내려가서 밑에 있는 다른 코드들을 실행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첫 번째 else를 찾아간다. 네. 네, 첫 번째 엘리프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 두 번째 조건은 만족하느냐, 이거를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 그 안쪽에 있는 블록에 있는 모든 코드들을 실행을 하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다른 코드들을 실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지 못하고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있는 엘리프를 찾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첫 번째 조건 만족하느냐? 아니다. 두 번째 조건 만족하느냐? 아니다. 그럼 세 번째 조건 만족하느냐?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위에 있는 모든 조건들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최종적으로 else에 있는 코드만 실행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다른 코드들을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그 어떤 조건에 맞는 코드들을 실행을 하는 경우, 어, 그럴 때 파이썬에서는 if, elif, else라고 하는 구문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파이썬에서 새로 생긴 조건문과 관련돼서 새로 생긴 문법이 match라고 하는 구문이 있는데요. match는 사용하시는 방법이 문법이 매치 다음에 변수나 식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콜론을 씁니다. 콜론을 쓰니까 그 다음에는 다 들여쓰기가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블록 안에서는 케이스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이런 식으로 하고요. 만약에 모든 케이스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밑줄 하나, 케이스 밑줄 하나 이렇게 하시면 그 모든 케이스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변수의 값이 여기 있는 값과 같거나 아니면 식을 계산을 했는데 그 식이 여기 있는 값과 같으면 그 케이스에 있는 코드들만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 케이스에 있는 코드들만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매치 블록을 완전히 빠져나와서 다른 코드들을 실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변수나 식을 계산을 했을 때 그 값이 첫 번째 패턴이 아니고 두 번째 값과 같으면
두 번째 케이스에 있는 코드들만 실행을 하고 마찬가지로 밑으로 빠져나와서 다른 코드들을 실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매치문 같은 경우 보시면 메뉴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값이 1이면 이런 일을 하는 거고요. 메뉴에 있는 값이 2이면 이런 일을 하는 거고요.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매치 케이스 구문이고요. 그래서 그 매치 케이스 구문은 if, elif, else 구문으로 항상 바꿀 수가 있어요. 항상. 네. 그래서 사실은 매치 구문이 없었던 거예요. if, elif, else만 가지고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파이썬에서는 이런 문법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언어의 요거랑 비슷한 언어들이 비슷한 그런 문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진 문법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매치 문법에서 그 여러 개의 값들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날 day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값이 1이거나 5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프 연산자는 또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ay가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4이거나 또는 5인 경우에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day에 있는 값이 0이거나 또는 6인 경우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day에 있는 값이 1, 2, 3, 4, 5도 아니고 0과 6도 아닌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if, elif, else 부분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매치 구문에서는 이렇게 변수 하나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는 수식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제 그 가위바위보 관련된 조건문 만드실 때 이런 식으로 변수 두 개를 패턴 매칭시키는 구문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두 개의 값을 동시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유저의 값이 1이고 컴퓨터의 값이 1이냐. 그 다음에 유저의 값이 2이고 컴퓨터의 값이 2냐. 또는 유저의 값이 3이고 컴퓨터의 값이 3이냐. 이렇게 두 개의 값을 동시에 일치하는 케이스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 조건문 다뤘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if는 만약에 우리가 딱 하나만 연습을 하고 하나만 그 완벽하게 이해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if, elif, else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매치 케이스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 했었던 거 잠깐 복습 좀 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바로 오늘 주제로 들어갈게요.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반복문입니다. 어, 우리가 어떤 코드들을 작성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비슷한 동작이거나 똑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출력문을 여러 번 출력을 한다거나, 네,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복붙이죠, 복붙. 네, 똑같은 코드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실행을 하면 네, 코드가 실행이 될 거잖아요. 근데 뭐, 반복되는 코드가 두세 개 정도나 뭐 대여섯 개 뭐 요 정도면 복붙도 할 만하지만 반복하는 코드가 중복되는 코드가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으면 복붙도 힘들겠죠. 그런 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문법이 반복문이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반복문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는 다 들어가 있으시죠? 네, 구글 드라이브에 그 콜앱 폴더 밑에서 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콜앱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번째 파일이죠, 저희.
여기 파일 이름은 저희가 네 번째니까 파이썬 04, 4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줄 while이라고 하겠습니다. while. 혹시나 파일 이름이 좀 작으시면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게 무엇을 다룰 거냐면 while 반복문을 다룰 거예요. 여기 파일의 제목은 여기 while이라고 했습니다. 소문자로 쓸까요? 키워드가 소문자로 되어 있어서 네, 일단 그 여러 콜앱 노트북이 만들어졌으면 일단 연결부터 하시면은요 코드들을 쉽게 자동 완성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쉽게 작성할 수 있어서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새 런타임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 연결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연결하는 중에 저희는 계속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셀 하나 만들게요. 우선 문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ile 반복문의 형식이에요. 형식인데, 보통 while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초기화 문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대괄호를 쓰는 거는 생략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네, 그런 내용이에요. 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 while이에요, while. 키워드는 while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전부 소문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식을 써요. 조건식을 쓴다는 얘기는 참이나 거짓을 true 또는 false가 나오는 그런 식 또는 변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음. 그러니까 변수라면 그 변수가 true나 false를 저장하는 변수라는 의미고요. 만약에 어떤 수식이라고 한다면, 음, true나 false가 되는 수식.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능한 게 뭐냐면, 뭐 숫자나 문자열이 올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숫자나 문자열이 올 수도 있는데, 숫자인 경우에는 0이면 false로 취급을 하는 거고요. 그 이외의 나머지 숫자들은 true로 취급한다 그랬죠. 문자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열도 비어있는 문자열이면 false로 취급을 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 한 글자라도 포함되어 있는 문자열들이 있으면 true로 취급한다 그랬죠. 네, 그런 내용들이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변수나 어떤 식이나 어, 어, 그런 값들이 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콜론이 있기 때문에 콜론이 있으면 항상 그 밑에서는 들여쓰기를 해서 블록을 만들어줘요. 블록을 만들고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조건식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조건식이 참이 되는, 조건식을 만족하는 동안에 반복할 코드들을 작성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보통은 대부분의 경우 while문인 경우는요. 조건식의 내용을 조건식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코드들을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얘가 동작하는 방식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이 while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자체가 뭐뭐 하는 동안 이런 뜻이잖아요. 동안. 그죠? 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라는 뜻이 while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식을 계산했을 때 true가 되잖아요. 그럼 블럭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 있는 코드들을 실행을 해요. if 문 같으면 여기 있는 블럭 안쪽을 실행을 다 끝냈으면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다른 코드들을 실행을 하겠죠. if문이면. 근데 while문은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여기 있는 코드들을 다 실행하면은요. 다시 while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여전히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여전히 조건을 만족한다면 다시 들어와서 똑같은 일을 또 해요. 똑같은 일을 또 하고요.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서 또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또 봐요. 그래서 여기가 추루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실행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검사해보고 실행하고 올라가고 검사해보고 실행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실행한다, 올라간다, 실행한다, 올라간다, 실행한다, 올라간다. 근데 이게 언제 끝나냐면 언젠가는 이 조건식이 false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어떤 수식이 바뀌면 조건식이 참이었다가 false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조건식의 내용이 false가 되면 그때서야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while 반복문입니다. 코드를 작성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말로 설명드렸던 거를 정리를 하자면, 조건식을 만족하는 동안에는, 동안에 블록 내부를, 블록 내부의 코드들을 반복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근데,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false가 되면 이란 뜻이죠. 조건식이 false가 되면, 조건식이 false가 되면, false가 되면 반복하는 거를 멈추는 거예요. 반복을 멈추게 돼. 그리고 우리가 if문에서도 봤듯이 while 그리고 조건식을 쓰잖아요. while 조건식 다음에는 반드시 콜론을 써야 되겠죠. if처럼 콜론을 사용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if문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안에서 들여쓰기의 크기, 인덴테이션의 크기는, 크기는 일정하게 작성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탭 하나가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도 탭이 하나란 뜻이고요. 뭐 여기가 뭐 두 칸을 떨어뜨렸으면 여기도 들여쓰기를 두 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여기는 들여쓰기를 두 칸을 했는데 여기는 들여쓰기를 네 칸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들여쓰기가 들쭉날쭉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이렇게 그 문장의 그 형식, 딱 줄맞춤 이런 것들이 되게 엄격하게 지켜져야 돼요. 이렇게 해서 문법에 대한 얘기를 했고, 한번 우리가 실제로 코드를 만들면서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코드를 만들어 볼 거냐면요. 1부터 5까지, 1, 2, 3, 4, 5, 1, 2, 3, 4, 5를, 5까지 순서대로, 순서대로 출력하는 문장을 만들 거예요. 한 줄에 하나씩. 그러니까 처음에는 1, 그 다음 줄엔 2, 그 다음 줄엔 3, 그 다음 줄엔 4, 마지막 줄에 5, 요렇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1을 프린트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복붙, 복붙. 그 다음에 출력하는 값들을 바꾸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1, 2, 3, 4,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뭐 5개까지야 복붙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그죠? 프린트 문이 5번 반복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프린트 하나 작성하고 복붙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1부터 5까지가 아니라 1부터 100까지 출력한다. 뭐 1부터 1000까지 출력한다. 이런다고 한다면 될까요? 복붙도 힘들겠죠. 음, 그거라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그 변수가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변수.
숫자 1부터 5까지 변할 수 있는 처음에는 2를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는 2를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는 3을 저장하고 이렇게 정수들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변수를 뭐 예를 들면 n이라고 변수를 선언하고요. 일단 2를 저장해 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1부터 시작하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 while이라고 쓰고요. 자, 우리는 1, 2, 3, 4, 5를 출력하면 되기 때문에 n의 값이 5보다 작은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1도 5보다 작거나 같죠? 2도 5보다 작거나 같죠? 3, 4, 5 전부 다 5보다 작거나 같죠? 그런 경우라면 n을 프린트하는 거예요. 자, n을 프린트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를 프린트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2를 증가시켜 주는 거죠. 1 다음에는 2가 돼야 되고 2 다음에는 3이 돼야 되고 3 다음에는 4가 돼야 되니까 n 더하기 1을 하는 거예요. 이 코드는 이거를 간단하게 쓴 거죠. n에다가 어떤 값을 저장할 거냐면 원래 가지고 있던 값 더하기 2를 n에다가 저장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n 그 다음에 더하기 2를 어디다가 n에다가 저장하겠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랬죠. 음. 여기 위쪽에서 제가 그 텍스트 셀에서 작성해 드린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비교를 해 보시면은요.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초기화 문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초기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while,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비교를 하니까 true, false가 되잖아요. 조건식.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무슨 문장이냐면 반복할 문장. 반복할 문장. 그리고 n의 값이, 여기서 n의 값이 바뀌죠. n의 값이 바뀌면 올라갔을 때 비교하는 내용도 바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딱 요 형식으로 지금 작성이 되어져 있는 문장이에요. 일단 실행해 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1, 2, 3, 4, 5라고 5번 출력이 됐죠. 그렇죠? 자, 얘가 동작하는 방식을 코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요. 제일 처음에 n이 1이었죠. 그죠? 자,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예요. 자, 무엇을 검사할까요? 자, 지금 n은 값이 얼마다? 1이다예요. 그럼 여기서 검사하는 거는 이 n이, 즉 숫자 1이 5보다 작거나 같은가요를 비교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거는 true죠. 맞습니까? 조건을 만족하니까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 있는 블럭 안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실행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은 변수 n의 값을 출력을 하래요. 현재 변수 n의 값은 1이죠. 그래서 1이 출력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일은 뭐예요? n의 값을 더하기 1을 했어요. 그럼 n이 얼마로 바뀌었어요? 2로 바뀌었죠. 그죠? 여기서 n이 2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어요? n 더하기 2를 수행하고 n에다 저장했기 때문에 n의 값이 2가 됐어요. 그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요. 그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면 이번에 while 조건식에서 검사하는 거는 무슨 내용이 되냐면 2가 5보다 작거나 같은가요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전히 이것도 true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들어와서 출력을 하죠. 출력을 하면 2가 여기 있는 값 2가 출력이 되죠. 2가. 그리고 나서 n의 값이 다시 어떻게 바뀌어요? 3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다시 올라간다. 그러니까 반복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검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음. 블록 안쪽에 실행이 다 끝났으면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똑같은 일을 또 할 건지 말 건지를 검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번의 조건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3이 5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검사하는 거고요. 조건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와서 출력할 때는 현재 n의 값이 얼마? 3. 그래서 3을 출력을 했죠. 그리고 n의 값을 4로 바꿨죠. 4로 바꿔서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계속 반복할 건지 말 건지를 검사를 해요. 4는 5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여전히 조건을 만족해요. 그럼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오니까 4를 출력을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 4가 출력이 됐어요. 그리고 n의 값을 더하기 1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반복할지 말지 검사하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검사하기 위해서 다시 올라갔어요. 자, 이번에 검사하는 거는 5가 5보다 작거나 같은가요?예요.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만족하는 거죠. 만족하니까 다시 블록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번에 n을 출력한다는 얘기는 숫자 5를 출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가 출력이 됐어요. 자, 출력이 된 다음에 마지막에 n이 어떻게 바뀌어요? n이 6으로 바뀌었죠. 맞아요? 여기서 6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면 여기서 n이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조건은 6이 5보다 작거나 같은가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얘가 어떻게 됐어요? 얘는 거짓이죠. false죠. 그때 끝나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동작하는 방식 이해되십니까?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n이 5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 그러면 n의 값을 출력하고 n의 값을 1을 증가시킨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또 출력하고 더하기 1을 하고 다시 올라가서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또 출력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n이 6이 되면 지금 최종적으로 n에 값 뭐가 들어가 있어요? 6이 들어가 있죠. 그죠? 어, 어. 인트 타입으로 변수 n에는 숫자 6이 들어가 있는데 6은 5보다 작거나 같지가 않죠. 그때 반복하는 거를 멈춰서 내려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Y면 동작하는 방식 아시겠어요? 자, 요거를 조금 응용하시면, 이번에는 반대로 내림차순으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해요. 5부터 시작해서 1까지, 이번에는 내림차순으로, 내림차순으로 출력하는 문장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 4, 3, 2, 1. 마치 카운트다운 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시작값은 얼마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시작값은 5부터 시작하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조건, 어떤 동안에, 그죠? 자, 우리가 출력하는 숫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5, 출력해야 되고요. 4, 출력해야 되고요. 하나씩 줄어들고 있죠. 3, 2, 1. 이렇게 하나씩 줄어들고 있는데, 5, 4, 3, 2, 1이라고 하는 이 숫자들의 특징은 전부 다 0보다 큰 숫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n의 값이 0보다 크면 출력하겠다. 출력했으면 숫자를 줄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5, 4, 3, 2, 1 이렇게 되죠. 물론 이 조건식 대신에 크거나 같다 1 이렇게 하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네. 비교하는 숫자를 1이라고 하면 1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만약에 비교한 숫자를 0으로 하면 1까지만 할 거고 0은 포함이 안 되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n이 얼마부터 시작을 했어요? 5부터 시작을 했죠. 자, 첫 번째 검사를 하겠죠. 0보다 큰가요? 하고 검사를 하겠죠. 맞죠? 만족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블록 안쪽으로 들어온다예요. 요만큼 실행하기 위해서. 그럼 무슨 일을 할까요? 현재 n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는 거잖아요. 현재 n에 있는 값이 얼마? 5. 얘를 프린트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프린트했죠. 자, 프린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은 뭐예요? 그 다음에 한 일은 n 빼기 1. 그거를 다시 n에다가 저장. 5 빼기 1이니까 4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요 블록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블록 안에서 일어난 일은 5라고 하는 숫자를 출력한다. 그 다음에는 숫자를 4로 바꿔준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여기 있는 이 똑같은 작업을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하기 위해서 다시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번에 검사하는 내용은 뭐예요? n이 0보다 큰가요를 검사하는데 이번에 검사하는 n은 뭐예요? 4죠. 4가 0보다 큰지를 검사하는 거죠, 여기서. 여전히 맞죠. 그죠? 그럼 다시 들어오겠죠. 다시 들어오면 출력하는 숫자는 4. 그래서 여기서 4를 출력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줄어들었어요. 3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그럼 3이 0보다 큰지를 검사하겠죠. 여전히 true. 그러면 들어와서 이렇게 3을 출력을 했어요. 3을 출력을 했으면 그 다음 하는 일은 빼기 1. 빼기 1을 하고 난 다음에 안쪽에 블록이 모두 끝났으니까 또 해야 되나? 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번에 검사하는 거는 2가 0보다 큰가? 하고 검사하는 거고 이것도 맞으니까 다시 들어오죠. 그럼 이번에 출력하는 거는 2를 출력을 하겠죠. 아까는 3을 출력했고 이번에는 2를 출력을 하겠죠. 그리고 출력이 끝났으면 빼기 1, 빼기 1이죠.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렸죠. 올라가서 또 반복을 해야 되나? 하고 검사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1이 0보다 큰지를 검사하는 거고요. 이게 true가 되니까 다시 들어와서 출력. 이번에 출력하는 거는 2를 출력을 하겠죠. 1.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요? 빼기 1. 빼기 1이니까 n이 뭐가 돼요? 0이 된단 말이에요. 0. 그리고 올라갔을 때 0이 0보다 큰가요? 하고 비교를 했는데 이거는 false죠. 그럼 그때 어떻게 된다? 조건 만족 못하니까 끝난다. 이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연습 문제 하나 해볼게요. 짝수들만 출력해 볼게요. 2, 4, 6, 8, 10을 10을 이런 순서대로 한 줄씩 출력을 해보세요. while문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십시오. while문을 이용해서 첫 번째 줄에는 2, 그 다음 줄에는 4, 그 다음 줄에는 6, 그 다음 줄에는 8, 마지막 줄에 10까지 출력하고 끝나고 나오는 거예요.
시작값 얼마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2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변수 이름을 꼭 n이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x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되고 뭐 a 이렇게 해도 되고 저는 그냥 넘버라는 의미로 n이라고 간단하게 쓴 건데 뭐 다른 변수 이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조건식을 잘 만들면 되는데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생각을 해볼게요. 이 다음에는 4라고 2를 더하면 될 거고요. 4 다음에는 다시 더하기 2를 해서 6이라고 하면 6이 될 거고요. 6 다음에는 다시 더하기 2가 돼서 8. 8 다음에는 더하기 2를 해서 10. 10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면 12가 돼버리죠. 근데 12는 우리가 출력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조건이 계속 1씩 더해 나갈 때. 그죠? 2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2씩 더해 나갈 건데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10이니까 10보다는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2씩 증가를 시킬 건데 그 2씩 증가되는 숫자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우리는 n을 프린트하고 프린트했으면 더하기 1을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 문장의 의미는 n 더하기 1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n에다 저장한다는 뜻이니까. 일단 결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2, 4, 6, 8, 10, 5번 출력하고 끝났죠. 됐나요? 자, 여기서 규칙을 찾으면 돼요. 아, 이식 증가하는구나. 이게 규칙, 규칙.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이 끝나는 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끝나는 거를. 언제까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쵸? 이 숫자들은 끝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아, 이 숫자들은 10보다 작거나 같구나, 라고 만들어주시면 된다는 얘기. 자, 이것도 처음부터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n은 2, 그죠? 그리고 검사하는 거는 10보다 작거나 같은가요? 그죠? 만족하죠? 그러니까 요 블럭, 이게 가이드라인 이렇게 있잖아요. 가이드라인. 블럭 안쪽을 들어와서 블럭 안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실행을 해야 돼요. 첫 번째 프린트. 지금 n을 프린트하라고 했으니까 n은 2란 말이에요. 2를 프린트. 그 다음에는 더하기 2, 4로 바뀌었죠. 이렇게 4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이제 이 블록이 다 끝났으니까 여기서는 다시 올라간다. 올라가는 이유는 똑같은 일을 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검사하기 위해서. 그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조건식은 똑같아요. n이 10보다 작거나 같으냐. 근데 이번에 검사하는 내용은 n의 값이 4인 경우잖아요. 4인 경우에 10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거 검사하는 거죠. 역시 맞잖아요. 그죠? 그럼 들어와서 n을 출력하라고 했는데 이때 n은 지금은 4잖아요. 그래서 4를 출력. 그리고 더하기 2. 4에서 6으로 바뀌죠.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10보다 작거나 같은지 검사하겠죠? 맞으니까 들어와서 6을 출력. 출력했으면 더하기 2. 6에서 8로 바뀌었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서 10보다 작거나 같은지 검사해요. 맞죠? 그럼 다시 들어와서 이때에는 8을 출력을 하겠죠. 8. 그리고 더하기 2. 8에서 10으로 바뀌었죠. 8에서 10으로 바뀌었고 다시 올라가죠. 10이 10보다 작거나 같은가요? 여전히 만족하니까 들어와서 현재 값을 출력. 그리고 숫자를 뭘로 바꿔준다? 12로 바꿔준다죠. 그럼 이번에는 while문에서 검사하는 게
12가 10보다 작거나 같은가요? 를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false. 그럼 그때 어떻게 된다? 그때 끝난다. 밑에 있는 다른 코드들을 실행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똑같은 코드를요. 똑같은 코드를, 똑같은 실행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어, 시작값은, 시작값을 1로 하겠습니다. 1로 하고요. 조건은 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를 하는데 2 곱하기 n을 프린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가시키는 거는 1씩만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죠? 어. 1, 2, 3, 4, 5잖아요. 그죠? 거기다 곱하기 2 하는데 9구단 2단인 거잖아요. 9구단 2단.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4, 2 곱하기 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시켜 나가면서 2 곱하기 1을 출력하면 2,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했으니까 2가 되죠. 2 곱하기 2를 출력하면 4, 그 다음에 3이 되겠죠. 2 곱하기 3, 6, 그 다음에 4가 되겠죠. 2 곱하기 4니까 8, 그 다음에 5가 되겠죠. 2 곱하기 5니까 10, 그 다음은 6이 되겠죠. 6인데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하죠. 5보다 작거나 같지가 않으니까 그때 끝나는 거죠. 요렇게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하기 2씩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음, 음. 그리고 짝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짝수라고 하는 게 뭐 9구단 2단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출력한다. 요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도.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를 주는 게 뭐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1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1부터 시작을 할 건데, 그리고 10보다 가까운 작을 때까지로 할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10이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10이니까. 조건식을 씁니다. n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프린트를 하겠다. 자, 그리고 들여쓰기 잘 보세요. 들여쓰기가 어디냐면 if 자리에 있어요. n은 더하기 1을 하겠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 똑같죠. 음. 얘는 죄송합니다. 얘는 약간 위쪽하고 로직이 조금 달라요. 얘는 어떤 의도로 작성을 한 코드냐면요. 1부터 1씩 증가하면서 10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들에 대해서예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들. 그런 뜻이에요. 1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해서 10보다 작은 근데 얼마씩 증가하는 1씩 증가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1이겠죠. 그 다음에는 자 이품은 없애놓고 생각해 보세요. 1을 10보다 작거나 같죠? 2로 바뀌겠죠? 2도 10보다 작거나 같죠? 3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는 4로 바뀌겠죠? 5, 6, 7, 8, 9, 10 이렇게 되겠죠. 10인 경우도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들어오겠죠.
n이 얼마로 바뀔까요? 11로 바뀌겠죠. 맞아요. 11은 10보다 작거나 같지 않으니까 그때 while문 끝나겠죠. 반복문 끝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if문 제외하고 생각해 보면 1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하는데 10보다는 작거나 같은 숫자들에 대해서예요. 1, 2, 3, 4, 5, 6, 7, 8, 90이라는 얘기예요. 1, 2, 3, 4, 5, 6, 7, 8, 90 중에서 우리 뭐 찾는 거예요, 이건? 짝수 찾는 거죠. 정수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면 이란 뜻이잖아요. 짝수면. 그죠? 짝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출력하겠다. 예. 그럼 짝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그냥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냥 n의 값만 바뀌는 거예요. 짝수여도 그 다음에 n의 값이 1 증가하게 되고요. 짝수가 아니어도 n의 값은 1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코드는 1 이상 10 이하의 자연수들 중에서 짝수들을 찾아서 출력해라라는 의도로 작성한 코드인 거예요. 반복은 10번 반복하겠죠. 위쪽은 1, 2, 3, 4, 5 아니면 2, 4, 6, 8, 10 이렇게 5번 반복하면 되는데 얘는 사실은 10번 반복하는 거예요. 10번 반복하는데 그 중에서 10번 중에서 출력은 5번만 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하겠죠, 얘가. 실제로 CPU가 더 많은 일을 하겠죠.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 다들 잘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